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어 학교 내 무한상사시 지원연구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온라인 세션 함께 해주시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 발표 중간에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새 연사분들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상상을 펼쳐라 상상날의 공간 구축과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 정을식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에서 무한상상실을 맡고 있는 교사 정을식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 저희 학교의 무한상상 공간인 상상나래에 대해 공간 구축의 과정과 활용 사례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업무를 맡기 전까지 3D 프린터는 소문으로만 들어봤고 메이커, 레이저 커팅기, 종이 커팅기 이런 이야기들은 저와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다가 업무를 맡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며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의 좌충우돌 무한상상 업무 추진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이야기가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공간 구축과 활용 사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공간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안내를 들었던 건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에 기존의 학교 업무와는 맥락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무한상상실이라는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환경과학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 하기에는 무척이나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선 이렇게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환경과학부장이 저를 중심으로 새로운 4명의 팀 선생님들을 모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혼자 하지 않고 여럿이 같이 한 일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장비, 그리고 그것을 고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을 모을 수 있었던 장점이 되었습니다. TF팀을 구성한 이후에는 무한상상교실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가 저희의 주요 관심이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유휴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방과 후 또는 돌봄 교실로 사용하려고 했던 작은 교실을 우선적으로 무한상상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24명 또는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하기엔 무척 좁았지만 여유 있는 공간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계획서를 내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지요. 그리고 7월 22일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계획서를 내고 그 사이 사업비 지급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엔 7월 22일이면 이미 방학이 들어간 상태였고 학교에서는 학교 앞, 뒤 외벽을 모두 공사하고 내부에는 2층과 3층의 바닥 그리고 성면 공사까지 학교에 무척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서 새로운 무언가를 같이 진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행정실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고요. 거기에 이것과 관련된 워크숍이라든지 맞춤형 연수라든지 계획서 컨설팅 등의 것들도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2020년 8월 1일 무한상상실 운영 공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공간이 좁다는 것도 변경의 이유가 됐는데요. 더 큰 이유는 그 공간이 전력이 부족했었어요. 본관이 아닌 후관이고 이후에 따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자재를 놓았을 때 그 기자재를 감당할 만한 전기를 가져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관에 기존에 영어 수업을 했던 교실을 대신해서 무한상상, 상상날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 7일에 무한상상실 현장 자문 운영이 있었는데요.
이 현장 자문은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공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수업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기상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후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 및 설계를 들어갔는데요. 이 설계가 저희는 3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해왔는데 그게 내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 설계는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충청북도 교육청에 3D 프린터 사용 지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 사용 지침 공문에 무엇보다 안전 사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교육실 내에 3D 프린터를 배치하면 안 되고요. PLA 외에 나머지 소재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실내에서는 3D 펜을 사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또 레이저 커팅기에도 다양한 안전적인 유의사항들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이 즈음에 그 과학고 두 분의 선생님께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죠. 뉴스를 통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니 선생님들 사이에서 염려가 많았고 저희는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 때문에 공간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자재 입찰 및 계약 진행,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이 진행되었고요.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7월에 예산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공간을 설계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입찰이 끝나고 물품을 들여오는 것, 그것까지가 무척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간을 구축하면서 주의했던 점, 주요 내용으로 삼았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 소모 전력의 점검, 그리고 3D 프린터 등은 24시간 켜둠으로 상시 전력 여부의 점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무한 상상을 맞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몰랐는데 새로 진행하면서 알게 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한 상상 공간에선 아이들이 생각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벽면에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 빔 프로젝터는 총 6대가 있고요. 6 모둠의 아이들이 각각의 PC에서 자기들의 토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책상을 살 때도 고민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형 책상을 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워낙 퍼지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학급에서도 아이들이 책상 사이의 거리를 벌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상상실에도 1인용 책상 그리고 의자를 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넓은 책상을 놔도 아이들은 띄어쓰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급만큼 하나의 책상만큼 벌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작은 책상을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작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저희 TF팀 협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6인용 그리고 8인용 큰 책상들을 구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메이커 툴박스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메이커 툴박스란 기존에 정형화된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다양한 문고용품 그리고 작업용품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가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툴박스에는 무척이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걸 학급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메이커 카트를 운영했어요. 이렇게 메이커 툴박스를 만들고 이 창고에는 50종 1835개의 물품이 일단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더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메이커 카트에는 여기에 있는 물품들 중에서 우리 반에서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카트에 담아서 학급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코로나에 대비한 거기도 한데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 같은 경우엔 특별시를 이용하는 걸 자제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선생님과 함께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가서 교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이만큼의 택배가 2번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거 맡았던 선생님이 제 덕분에 무척 귀한 경험을 했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인데 이날 야근하면서 같이 택배를 막 뜯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구축의 주안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으로 강화 유리로 분리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당초에 한 개의 교실을 크게 3개로 나누려고 했어요. 수업용 교실,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한 공간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교사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은 통유리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내부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3D 프린터에 무선으로 노트북에 작업을 걸 수 있도록 해놔서 아이들이 무선으로 출력을 걸고 출력되는 모습을 3D 프린터 내부에 있는 카메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유해 물질들이 그 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무척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통유리로 벽면을 막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그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천장이 텍스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천장에는 도배 처리를 했습니다. 공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문을 만들다 보니까 문과 벽 사이에 공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얇은 실리콘을 막아서 문을 여닫을 때 거기를 막아줄 수 있도록 했고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요. 공기질 측정기를 내부와 외부에 두어서 거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얼마만큼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통유리로만 막아놓고 안쪽에 3D 프린터와 이쪽에 지금 레이저 조각기가 들어오기 전인데요. 레이저 조각기를 두어서 아이들은 밖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바라보고 안에서는 교사가 작업물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 방지를 위해서 벽에 도배, 그리고 문틈에 보면 얇은 실리콘이 있죠. 이렇게 모두 막아두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여기 가스형 소화기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자, 이제 저희가 어떤 장비들을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설치한 장비들은 먼저 3D 프린터 6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3D 프린터를 구입할 때 특별한 기종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건 AS 여부였어요. 다양한 3D 프린터 제조 업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얼마큼 쉽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글화 여부도 저희의 중점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하기 쉽게 한글화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 모델을 선정해서 6대를 설치했고요. 여기 있는 커팅 프린터는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요즘에 케이크 같은 거 보면 토퍼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풍선에 글씨를 쓰는 풍선 아트 같은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과 즐겁게 만들어 보고 교실에서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커팅 프린터도 8대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레이저 커팅기인데요. 레이저 커팅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안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자를 수 있느냐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저 조각기에서 재미있었던 일이 이번에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꼭
당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가 업체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조달에 없는 물품들을 경매가 아니라 입찰을 올리고, 그 입찰을 낙찰받은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한테 내가 원하는 물품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전에 통화할 때 저는 이 회사에 B 회사에 A라는 제품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왔는데 좀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그 B라는 회사에 사전에 계속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양이나 스펙이나 학교에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치하러 오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도 그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해서 그 낙찰받은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그 B 회사가 맞냐? 나는 B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가 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그 설치 기사님이 그 있죠? 제품 넘버 적혀 있는 금속판, 그걸 보면서 봐라, 똑같지 않느냐? 뭐 BG 다시 땡땡땡땡땡땡땡 6010 C1에다가 마지막에 L자가 하나가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 금속판이 모델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L이 붙은 건 리프트 기능이 들어가서 L이 더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설치를 하고 오전에 옮기고 설치하고 설명하는데 오후 5시까지 하고 그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가시고 났는데 앞만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전에 연락을 하던 B 업체에 해서 혹시 그쪽 제품이 이렇게 다른 회사의 이름을 달고 다른 회사에 넘겨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느냐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보냈더니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고, 이 제품은 중국산 중저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으면 그냥 그대로 당할 뻔했던 거예요. 제가 8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요청했는데 3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그냥 들여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까 그 모델명 적혀 있던 것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냥 네모난 플라스틱에 삼성이라고 찍고 삼성이라고 파는 거랑 똑같이 저희한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가져왔지만, 이걸 학교에서 이런 장비를 잘 몰랐으면, 물론 저도 모르는 입장이었지만 이상해서 찾아봤지만 정말 학교를 속이려고 드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내가 모르고 이번에 받았으면 검수가 끝났다고 해서 대금 지급이 돼버리면 그 이후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수의 중요성도 크게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저처럼, 저도 당하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사례가 있을까봐 미리미리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대금 지급까지 하실 수 있도록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목공 띠톱과 목공 연마기, 간단하게 목공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쪽에처럼 메이커 툴 장비들을 넣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장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질 측정기 2대를 사서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놨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은 저희가 3D 프린터 할 때 꼭 PLA가 아니어도, 그쵸? ABS가 아니어도 PLA여도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환경 호르몬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위쪽에 작업 중인데 문을 열고 여기다가 공기질 측정기를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오르긴 오르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학교에서도 공사가 외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나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기질 측정기를 구입했고요. 가스 소화기는 실은 레이저 조각기 때문에 샀어요. 레이저 조각기가 잘 쓰면 좋지만 레이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장치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니까 가스형 소화기를 2대를 구입해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벌써 2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는 일단 교원 연수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만들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후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만들고 난 이후에 1, 2년 또는 3, 4년이 지나면 아무도 사용할 줄 모르고 공간만 차지하는 장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원 연수를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TF팀에서 팀을 맡고 있는 각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의 장비들을 담당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교원 연수를 처음에는 그 TF팀 4명의 선생님이 각각 한 개씩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은 각각 장비를 들여온 업체의 연수 담당자를 직접 섭외해서 거기에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메이커 툴박스는 너무나도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하신 선생님이 연수를 진행했고요. 연수에는 학년별로 2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학년별로 4개의 장비를 2명 이상씩 신청하면 내년에 새로 학년이 바뀌면서 섞이더라도 적어도 한 학년에서 한 명은 그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다양한 교사 대상 연수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선생님들이 알아야지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장비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터 선생님이 먼저 사전 연수, 간단하게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공부했고요. 3D 프린터의 전반적인 모습과 어떻게 출력하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저 커팅기도 그 레이저 커팅기를 직접 조립하고 제작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저희에게 다양한 활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커팅까지 해보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장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진입 장벽이 무척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연수를 고려했고요. 그 다음 3D 프린터 동아리 2학기 등교 학습을 시작하면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미술과 실과를 섞어서 융합하여 수업을 진행했고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모델링한 제품을 출력해보면서 엄청 즐거워했었어요. 거기에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초등학생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리 했다가 저리 했다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창의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미래의 강내면 마을지도 만들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 다음 메이커 툴박스를 활용한 수업인데요. 여기에는 교원들 교수님께서 자료를 이야기해 주셨던 인간 동력으로 물을 퍼올리는 수동 펌프 만들기를 해봤어요. 이거는 주사기 크기가 다른 것 2개, 거기에 쇠구슬 2개를 넣고 그 2개를 연결해서 물을 땅에서 밑에서 퍼올려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수동 펌프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만드는 과정도 간단하고 쉽고, 그런데 재미있어요. 물을 퍼올려서 앞으로 가져간다는 게. 그리고 고체, 쇠구슬 같은 거, 액체, 퍼올리는 물, 그리고 거기에서의 기체의 압력까지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과학 시간에 기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또는 물질의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만들어 보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메이커 툴박스를 이용해서 담당하신 선생님이 아이들과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테이프를 꼬아가지고 만드는 공예 같은 것도 했었고요.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음료수 자판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보시고 아이들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실용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실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들 해보다 보면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메이커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무한 상상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도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업무를 처음 해보고 이런 장비를 다루는 것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되게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잘 하시는 선생님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기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 정을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는 중학교 무한상상시 구축 및 2년차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배종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무한상상실 구축 및 2년차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배종우입니다. 우리 학교는 2019년 무한상상실 1년차를 통해서 무한상상실을 구축하였고요. 2년차에 들어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무한상상실의 내실화를 위해 3가지 중점 사항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내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두 번째가 학교 내 무한상상실 자율 동아리 운영 및 교원 연수, 3. 성과 공유 및 확산을 통해서 무한상상실의 내실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무한상상실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무한상상실은 아이디어실, 그리고 공작실, 그리고 UCC 촬영실 이렇게 3가지 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실은 3D 프린터 13대와 그리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공작실은 레이저 커팅기와 한기시설, 그리고 간단한 목공 실습을 할 수 있는 공작기기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UCC 촬영실이 있는데요. UCC 촬영실은 보통 작년에 무한상상실을 구축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무한상상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UCC 촬영실이었는데요. 천장형 조명과 그리고 크로마키 대형판, 가로 길이가 4m가 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UCC를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구축한 UCC 촬영실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UCC 촬영실에서 이렇게 암막 커튼입니다. 그래서 암막을 치게 되면 다 공간이 어두워져서 학생들이 영상 촬영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쪽 창가 쪽에도 암막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촬영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교육 영상 자료나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이 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1차년도에 구축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 목공 기자재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테이블소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선반과 그리고 각종 목공 장비들 그리고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좀 예방하기 위해서 기기에 직접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집진 장치들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또 사용하기 또 좋도록 종이 커터기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 종이 커터기는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교사 연수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학교 내 무한 상상실 프로그램 운영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무한 상상실 운영이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는 1학기 때는 좀 상황이 많이 힘들었지만 6월 이후부터는 전 교생이 다 학교에 등교를 해서 방역하에 각종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운영협의회와 그리고 수업 공개 정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무한상상실을 작년에 구축할 때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제가 기술 교과목인데 기술 교과목 저 말고 다른 선생님 한 분, 그리고 가정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정보 선생님 이렇게 총 4명의 4분의 선생님들이 매달 한 번 이상, 매주 한 번 이상의 운영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상상실을 할 때 어떻게 구축을 해볼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한상상실을 이용한 수업 공개 같은 것도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번 하면서 여러 무한상상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1학기 때 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지난달에 했던 공개 수업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가 미래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1학년의 학생들이 했고요. 기술 선생님과 그리고 정보 선생님이 아까 봤던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드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기술 시간에 모형 자동차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상상화를 그리고 그 상상화를 통해서 모형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 시간에 하는 거고요. 정보 시간에는 작년에 피지컬 프로그래밍 모디 프로그램을 작년에 샀었습니다. 무한상상실 예산으로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기술 시간에 설계했던 미래 자동차를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하도록 그런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시스템 설명서도 작성을 하고 지금은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인데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했던 결과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 기념주화 제작 공모전인데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기념주화를 제작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3D 프린터가 16대가 있기 때문에, 13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디자인한 내용들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팅커캐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팅커캐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1학기 온라인 개학의 시간대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작법이랑 그 다음에 실습 과제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등교했을 때 학교 기념주화 제작 공모전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기념주화를 제작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학생들이 디자인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과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학생들이 직접 출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NFC를 이용한 픽토그램 제작입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무한상상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수업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 무한상상실을 이용하기 전에 설계랑 디자인 부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도 학생들을 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학생들하고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하상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개설한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출한 과제의 모습이 왼쪽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학생들이 픽토그램 관련해서 금지, 경고, 주의, 지시, 안내 관련한 픽토그램을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작을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클래스룸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픽토그램이 직접 가서 뭐 사진도 찍고 하면 좋지만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워서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픽토그램이 우리 카카오의 로드뷰나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그 거리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찾아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에다가 넣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픽토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과제 해결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하는데요. 실제 한번 학생들이 수업한 모습을 살펴보시면 왼쪽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과제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한상상실에서 학생들이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저 왼쪽에 이제 NFC 태그를 이용을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 제작한 픽토그램입니다. 불을 켜면 LED를 이용해서 불을 통해서 픽토그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 아래 보시면 동그란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NFC 태그인데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안드로이드 폰이 좀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NFC 태그가 없는 옛날 구형 폰들은 NFC 태그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다 됩니다. 그래서 NFC 태그가 있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오른쪽과 같은 설명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작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나도록 연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픽토그램 LED가 켜지는 건데요. NFC 태그를 여기 하나가 한 2-30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만든 제품에 NFC 태그를 붙여서 스마트폰을 NFC 태그에 가져다 대면 오른쪽에 지금 있는 픽토그램 설치 장소와 픽토그램의 실제 모습이 스마트폰에 나오도록 그렇게 연동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NFC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신기해하고 재밌어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양말 목공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들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했던 걸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협의회 시간에 우리 가정 선생님께서 구상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 수행 계획서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구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왕록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통한 그런 제품들을 학생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는 건 학생들이 성찰 일지를 쓰고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학교에 이제 작년에 레이저 커팅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레이저 커팅기를 학생이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거의 작년에는 선생님들만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작년에 제가 한 연수에서 들었는 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거를 이제 레이저 커팅기로 변환을 해서 가지고 가서 실행을 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더 디자인을 2D 디자인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고 이 장면들은 파워포인트에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장미인데요. 학생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렸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저 커팅기로 잘라서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요 모습이 장미, 아까 봤던 앞에 있던 그 장미를 학생들이 실제 했던 모습을 잘라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연필통도 만들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도면만 가지고 오면 이제 레이저 커팅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은 이제 마스크 만들기와 마스크 스트랩 그리고 졸업 기념 영상 제작 프로젝트와 모니터 책상 만들기를 학생들이랑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모니터 책상 만들기는 선생님들이랑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자율 동아리와 그리고 교원 연수를 2년 차에는 반드시 꼭 운영을 하라고 하셔서 작년에도 자율 동아리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교원 연수부터 말씀드리면 2학기에 우리가 산 그 종이 커터기를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강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토퍼를 만드는 그런 연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실에 올해 미래과학실 이제 공모 사업에서 과학실에서 UV 프린터를 이제 하나를 구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커팅기로 그 아크릴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칼라로 핸드폰 케이스나 그리고 액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연수도 같이 선생님한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학생 자율 동아리인데요. 학생 자율 동아리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중 무한 상상 동아리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1학기 때는 제대로 운영을 못했지만 2학기 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등교 학생들이 하게 되면서 이제 동아리도 원래대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는 작년에는 이제 메이커 관련 동아리였는데 올해는 UCC 영상 관련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대구교육정책 UCC 공모대회나 아니면 대한민국 독도문예 대전 같은 대회에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뭐 몇몇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무한상상실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 수업이나 어떤 무한상상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기술실을 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이 있거나 혹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무한상상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학생이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모델링하고 그리고 서페이스로 표면을 칠하고 그리고 페인트 마카를 이용을 해서 칠하는 그런 모습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광 표면 광택을 내군한 이제 자동차의 모습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3D 프린터로 학생들하고 과제를 많이 했었는데 표면을 색칠하는 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본 학생이었는데 레이저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그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지금 우리 학교 모형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실제 모형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 교류 및 확산인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학부모 체험 교실도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올해 특수학급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학교 축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무한상상실을 알려줄 이제 그런 홍보를 할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고카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기획해 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과 작년과는 많은 다른 형태로 무한상상실을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좀 무한상상실을 개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UCC로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관심 있고 또 촬영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나름대로 올 한 해를 무한상상실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좀 더 이제 극복이 되게 되면 무한상상실 좀 더 많이 잘 한번 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경북대학교 사범대 부설중학교 배종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 마지막 발표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원연구단 활동 무한상상실 발전 방안 소개라는 주제로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원연구단 책임자이신 한국교원대학교 이경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원연구단 활동 소개와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이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올해 창의단 과제로서 2020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원연구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학교 내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초중등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공사립 학교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과제에서는 23개 국립 초중학교 학교 내 무한상실 지원 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무한상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주로 설립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은 실험 공방형을 가지고 주로 기본으로 해서 학교급이나 학교 특성,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당 교사의 교과목,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제 그림인데요. 무한상상실 구성을 할 때, 보통 보면 공간을 구성할 때, 가운데에는, 토론을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장비를 배치하는 형태를, 보통 많이 취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빠져 있는데, 재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교실보다는 조금 더 큰 형태를 갖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업을 말씀드릴 건데요. 과업, 여기서 과업 1에서 과업 5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업 3은 빼고 1, 2, 4,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먼저, 저희들 과제에서는, 전국에 있는, 무한상상실 23개 국립학교를 포함하여 무한상상실, 전국에 있는 무한상실에 대해서 컨설팅 기반을 구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업이었는데요. 그래서 구글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구축을 위한 물품 리스트라든지, 장 관리, 안전에 대한 서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올려준 자료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시가 되겠는데요. 장비 관리 대장. 지금 사실, 많은 학교에서 뭐 잘하고 계시긴 한데, 이 관리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한 부분이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플랫폼을 통하여, 컨설팅을 요청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오프라인 컨설팅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서울교대 부설초에 이 컨설팅을 위한 운영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운영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그 바탕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기 전에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중요히 봐야지 해서 이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 컨설팅, 오프라인 컨설팅을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자인도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이거든요. 설립, 이제 공간을 확보하고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 모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운영 모델일 수 있는데, 뭐 실험 공방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운영 모델을 먼저 정해야만, 그에 따라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운영 모델 선정 없이 그냥 무작정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배치를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장비를 잘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모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운영 모델을 선정할 때 구성원 다수의 협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무한상식 운영이라는 걸 담당 교수 혼자서 한다는 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이라든지 협조 같은 게 필요한데 그때 많은 교사들의 어떤 생각하는 방향을 만족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협의를 거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가면서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이렇게 설명, 장비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물론 뭐 많은 학교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문건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라든지 3D 펜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해가스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특히 그 다음에 레이저 커터기,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해가스가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빼야 된다.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초등학교 16개 교하고 국립중학교 7개 교를 보는데 초등학교는 1년차입니다. 올해 설립하는 거고 중학교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설립해서 올해 이제 운영 중인 학교. 자, 그 1년차 같은 경우는 운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운영 모델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간 설계하고 기자재 구입 중심. 어떤 기자재면 좋겠다. 이제 물론 학교마다 이게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설계 구축 분야 전문가들을 컨설턴트로 배치를 했습니다. 2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확산, 지역사회 확산. 근데 사실 원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지역사회 확산을 떠나서 학교 내 학생들하고의 어떤 수업에서도 사실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원래 참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급하게 컨설팅 했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그 컨설팅 내용 중에서 우리 현장 갔다 오면 이제 요약을 하는데,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거기서 다시 요약을 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진주교육교대 부설초등학교 공간 확보된 상황하고, 이런 컨설팅 내용,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학교, 충북대 사범대 부설중학교의 제 컨설팅 내용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인데 저희들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10월달에 워크숍을 제가 2번 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담당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을 제목으로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대상은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 포함 123개교 관리자, 교사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담당자, 그 다음에 워크숍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떤 이제 운영에 대해서, 구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장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후 시간을 확보하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줌으로 비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이제, 끊김없이 이렇게 잘 매끄럽게 이렇게 동영상을 송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그렇게 쉬운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동영상이 이제 송출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송출되는 실제로 이제 우리 접속자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을 지금 제가 캡처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크숍은 이거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실무 능력 향상, 기자재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비대면으로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초등학교, 중학교에 1개 교당 한 분씩 모시는 걸 하고, 원래는 더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모시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틀간에 걸쳐서 1박 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대응해서 이렇게 검사라든지 입출 기록 남기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외부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했고 이제 이동 인구가 적은 날. 뭐 그렇게 했고요. 동선을 아주 좀 이렇게 짧게 잡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이저 커팅, 캐드 실습 이런 쪽으로 해서 강좌를 구성해보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의 어떤 수업 적용, 마이크로비트 활용, 그 다음에 목공 실습, AR, VR 체험, 뭐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다니면서 이렇게 각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고, 이렇게, 그에 맞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일정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한 분당, 강좌는 5개를 구성했지만, 한 분당 3개 강좌를 선택하도록 해서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선생님들마다, 좀 원하시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한 방에 많은 분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방에 5분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 이거는 실제 운영 수업 활동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수 인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에서 실습, 뭐 이렇게 체험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많은 활동을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어떤 각 단위 수업이 뭐 2시간 가량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떤 이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혹은 활용성을 인지하시는 시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시려면 학교에 가서 다시 좀 들여다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랬어야 될 거라고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맞춤형, 수준에 맞춘, 그러니까 모든 세대 수준에 맞춘 그런 교육이 되지는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업 중에 이제 학교 내 무한상실 구축 운영 실태 조사 분석으로서 전국에 있는 123개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설립 학교에 대상으로 태도하고 만족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업도 남은 과업이 뭐냐면은 우수 운영 사례집, 우수 사례집하고 매뉴얼 제작. 자, 매뉴얼 제작은 뭐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지금 원고를 지금 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문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내용은 지금 무한상실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자, 뭐 어떤 장비를 뭐 운영 모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장비를 배치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는 개개의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진하고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시각적으로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간단하게 목차를 제가 보여주는 건데요. 개요, 공간 구축, 유형, 운영 프로그램, 사례 위주로, 그 다음에 기자재 종류에 대해서 설명, 안전 문제, 우수 운영 사례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예시입니다. 목공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목공형 사진인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예시, 프로그램 예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창의적 이름표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수업 개요. 그 다음에 과학 기술. 뭐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이제 융합교육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과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9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결과물 나왔네요. 결과물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뭐 기자재에 대해서 설명, 용도 설명, 유의사항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후반기 과업은 조사 분석, 매뉴얼 제작 조사 분석, 그 다음에 우수 사례집, 최종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교 내 무한상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지원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현재 학교 내 무한상실의 어떤 트렌드 변화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기존에 보통 뭐 노작 중심, 공작실 형태가 이제 처음에는 많이 도입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요새 요 근래 들어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활동이 조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에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 컴퓨터 쪽 관련하여 뭐 이렇게 촬영이라든지 수업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AR, VR 기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의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이제 유휴 공간을 놀이교실 비슷하게 구축하는 사례.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제주대 교육대 부설 초등학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아니면은 접근하기 좋은 뭐 그런 식의 형태의 놀이공간. 그 다음에 전시 공간. 사실은 이게 무한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소개되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재미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에 대해서 요새 이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각종 장비들의 어떤 유해성 문제 때문에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안전을 위한 노력인데요. 이렇게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형태. 자, 여기는 뭐냐면은 아예 별도의 공간,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여 이렇게 레이저 커터기를 이렇게 배치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흡배기 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부착하여,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어떤 레이저 가공기는 다 이렇게 흡배기 시설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가지고 실내지만 거의 이제 냄새라는 걸 잘 못 느끼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노작 중심을 벗어나서 이렇게 촬영 공간, 그 다음에 편안한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국립초등학교 원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한 7월달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간을 이제 확보하여 아직까지 장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한데 교실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여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들 저희들 컨설팅 가서 확보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있잖아요. 꽤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기존의 무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이미 공간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가 채워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들은 물론 아직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교실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여 어떻게 이제 구축하겠다 하는데, 많은 학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열의가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간에서 예를 들면 공간 분리, 특히 뭐 얘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의 끝에 레이저 가드 공기를 배치하여 공기를 외부로 빼겠다, 유해가스를 빼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저희들은 복도 전면을 막아서 복도의 다른 부분과 레이저 공기를 또 분리를 하시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안전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 배선 같은 것들이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바닥에다 전기 배선하는 게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많이 드는데,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 배치하는 게 나쁜 점은 뭐냐면은, 목공 중심의 어떤 무한상식 같은 경우는 부스러기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가서 전기 합선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안전한 형태는 뭐냐면 테이블 측면에다가 콘센트 같은 거 부착하면 좋은데, 자,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이 테이블의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형태를 추구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교대 부설초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공간 구성을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접근하기 좋게 이렇게 가서 그쪽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사례인데 목공 중심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광주교대 부설초. 여기는 굉장히 많은 목공 기계가 이미 있습니다. 무한상식 원래 설립한 학교이긴 하지만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목공 중심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목가구라든지 뭐 예를 들면 책꽂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가구들을 만들기 실습을 외부인 대상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학교가 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담당 교사의 1인의 어떤 역량에 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데 전공 가시면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답을 넘어가지 못하고 단절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엿보여서 좀 아쉬움이 남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무한상황실 운영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그 2020년 유아명 기술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 관리자연수에서 교장연수에서 이렇게 하나의 원격으로 만들기 수업을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원격으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많은 우리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물론 현직 교사들이긴 합니다만, 이 대학원생들이 줌으로 카메라를 연결하여 이렇게 만들기 실습을 진행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만들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이냐, 좀 더 참여자를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원격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목을 학교 내 무한상상실에 빗대어서 학교 밖 무한상상실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무한상실 사실 셧다운,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뭔가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되겠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사실은 우리가 컨설팅 가기 전에 잘하는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3D 펜을 많이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경우인데, 3D 펜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회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는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3D펜 같은 경우는 유해성 때문에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학교 내 무한상황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점과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내 무한상실 지원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지금 현재 지원 방식은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게 하는 거죠. 공간을 구성하고 장비를 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자금만 지원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담당 교사는 학교에서는 자, 그냥 인접하는 학교, 주변에 조금 잘한다라고 이야기 들리는 학교에 가서 무작정 따라하기 합니다. 자, 장비 어떤 거 샀죠? 보고는 똑같이 사는 것이죠. 똑같이. 자, 일단 나의 운영 모델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일단 똑같이 이제 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현행 지원 방식은 장비 실습이라든지 수업 적용사를 연수를 좀 하는데요. 이게 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무한상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비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스킬 정도는 이렇게 역량은 확보됐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쓸 건지, 어디에 쓰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운영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지원 방식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접학교 따라하기. 그래서 그게 결과가 유유장비나 체류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문제점은 담당자 교체. 이게 뭐 전거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마다 이제 어떤 담당 교사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운영 경험이나 역량이 단절되더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무한상실을 운영하는, 뭐, 구축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담당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열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더라. 그래서, 잘 되는 무한상실, 잘 되지 않는 무한상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교사에 달려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컨텐츠와 프로그램 부족이다.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더라. 뭐 사실 이렇게 뭐 장비를 갖춰놓고 있는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나면 훌륭하면 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꼭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바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것이냐, 무한상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이제 정보라든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더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전문성 부족 담당교사, 뭐 교과별로 돌려가면서 맞기, 돌아가면서 맞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교사한테 이렇게
이 과업을, 이게 무한상생 운영에 대한 과업을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다른 학교 내 다른 조직에서는 이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교과 연계 어려움.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가끔은, 이건 뭐 이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생각이 아주 많으시고, 담당 교사는 아직까지는 잘 경험이 없고 잘 아는 부분도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교양 선생님의 입김 이렇게 강하게 발휘하다 보면은 자율성이 없어. 그러니까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담당 교사의 조건은 뭘까? 장비의 전반적인 활용이 가능한 교사였으면 좋겠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는, 자, 앞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교사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교과 내외 활동에서 무한상식을 연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기술, 과학, 정보교사 쪽에서 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은요, 제가 볼 때는 기술하고 과학이 거의 반반쯤 되는데, 이제 보통 과학교사가 학교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교사가 가장 많이 맞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장비 활용 같은 것들은 사실 예비교사 시절에 어느 정도 그래도 배울 수 있는 영역이 교과가 바로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담당 교사의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무한상승시를 즐길 줄 아는 교사였으면 좋겠다. 이게 뭐 물론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많은 교사들이 이걸 즐길 줄 아는 교사들이 사실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3D 프린터 쓴다. 그러면은 배워야 익혀야 될 어떤 3차원 CAD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보여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장비 쓰세요, 이렇게 장비를 자금을 지원하고 쓰세요 하면 쓸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 익혀야 될 어떤 것들이 너무 많더라.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게 바로 컨텐츠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컨텐츠나 프로그램 확보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비 전문가, 교사 집단의 협력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각종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들을, 이렇게 머티리얼들을 자료형에다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그냥 이렇게 2차원 CAD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레이저 광기로 자르는 어떤 모습인데요. 결국 뭐냐면은 제가 기대하는 게 적어도 이러한 어떤 그림 파일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교사는 여기다가 스토리를 씌워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3차원 3D CAD 파일들을 모아놓은 공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3D 프린터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공유 플랫폼의 파일들이 그렇게 딱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적합하지는 않긴 한데 일단 모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사들 집단이라든지 여기서 무한상생 운영하는 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공유 플랫폼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리자 조건은 뭐냐면은 무한상산실의 성격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관리자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관리자. 그 다음에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리자였으면 좋겠다. 자, 제가 굳이 자율권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교사의 어떤 의욕을 북돋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가서 컨설팅 할 때 조금 이렇게 불합리함이 좀 보일지 몰라도 담당 교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줄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무한상식을 조금 더 열심히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때로는 담당 교사가 원하는 어떤 장비를 좀 사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권을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자는 뭐 예를 들어 뭐 교육부가 됐든 국가가 됐든 뭐 이렇게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학교 내 무한상식 구축 유형별 공간 구축 방안,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목요연한 어떤 테이블, 표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한 콘텐츠하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교육 관련 전문가의 협의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그 지원 측면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연수를 제공하고 정도에서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장비를 구성하여 완성 운영을 잘 해보시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어떤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좀 꽤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보통 교육에서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한 마리 물고기가 더 그리울 때가 있다. 잡는 법보다는 물고기 자체가 좋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잡는 법을 익히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는 걸 익히는 동안에 물고기를 좀 제공해 주면 안 될까? 그 이야기는 우리 무한상식에서 빗대 본다면 이런 이야기죠. 자, 이 교사한테 역량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무한상식을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한상식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지원, 대표적인 게 컨텐츠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익혀서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시기까지는 뭔가 계속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담았는데요. 학교별 특성에 맞춤의 연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연수를 하세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하세요. 그러면 담당 교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사방에 연락해가지고 뭐 교육청이라든지 인접하는 학교의 교수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를 섭외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맞춤형 연수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중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뭐 어디가 될까요? 정부가 될까요? 교육부가 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플랫폼을 구성해서 전문가 플랫폼을 구성하여 뭔가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수가 초단기 연수였으면 좀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수업에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연수해서 녹이려면은 좀 중장기적인 연수였으면 참 좋겠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맞춤형 연수면 좋겠다. 수준에 맞춰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10월달에 했던 연수가 사실은 맞춤형 연수라고 보기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형 연수를 하려면요, 이렇게 개별 학교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학교마다 좀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춤 연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장비 혹은 교육 이렇게 영역별 전문가가 풀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용 장비 리스트 제공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컨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금 이제 스팀 같은 경우는, 스팀 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창의재단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각종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학교 내 무한상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좀 좋겠다.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영역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콘텐츠는 나중에는 주의중심을 가야 되겠지만, 당장은 장비를 활용을 하는 측면이 지금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장비 중심이 좋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면은 3D 프린터를 활용한 만들기,
뭐 레이저 광기를 이용한 머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해주신 이경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일반 대중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를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채팅창에 의견을 좀 남겨주셨는데, 먼저 3D 프린터 동아리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3D 프린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정을식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팅커캐드였는데요. 3D 프린터를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엄청 많았는데 일단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저 자체는 전혀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팅커캐드를 처음에 사용했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느꼈던 장점은 일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구글에서 쉽게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정이 연동이 되니까 자기들이 작업했던 결과물을 이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적용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봤는데요. 6살인 아이가 팅커캐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줬더니 인형 같은 모습을 만들고 다음에는 여기다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신겨줘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쉬운 것, 그리고 접근하기 용이한 것, 그리고 학급에서 수업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것, 이런 점 때문에 팅커캐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처음이라서 다른 것과 비교해 보지 못하고 사용했지만 하다 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지겠지요. 팅커캐드가 일반적으로 정교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찾아서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세션 운영 시간이 3시 55분까지인데요. 시간이 조금 초과된 관계로 오늘 회의실 채팅창에 질문을 못 하셨거나 행사 종료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 스팀 사이트 질의응답 게시판 또는 steam@cope.re.kr로 KR 메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 2020 스팀 교육 성과 발표의 네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시간 학교 내 무한상상실 및 지원연구단 성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